시장을 돌아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야간 개장이 오픈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참으로 어려웠는데요. 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핫 이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한때 심리적 저지선이었던 5%를 넘어서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대한 하방 압력이 한국 증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자, 남은 하반기 전망과 더불어서 지금 주목해 볼 만한 기대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곽 대표님,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채권 시장인 것 같아요. 네네. 주 초반만 하더라도 네. 에크먼이 이제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금리가 네. 하락하는가 보다 싶었는데 또다시 상승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 시장 금리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최근에 어떤 채권 금리 하락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경기가 전반적으로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의견을 가지면서 채권을 매도 청산을 했다면은 상당히 안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질 걸로 생각하면서 매도 청산했다는 게 다소 좀 부담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고금리가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좀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의해서 국채 금리 가격이라든가 그리고 금 가격 및 달러화 이런 가치 상승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아지는 거니까 채권 금리가 떨어지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위험 자산으로 이제 회피 자산을 꼽히는 그런 증시에서 최근에 자금 유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채권 금리의 어떤 상승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물건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건값이 왜 올라갈까요? 당연히 물건의 어떤 원가를 구축한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면은 물건값이 올라가는, 즉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미국 국채가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요인이 하나 있고요. 미국 국채는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수요가 많이 지금 약한 상태예요. 대단히 큰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국채 금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미국 월가나 국내 증권사에서는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선 게 이게 2007년 이후 거의 16년만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고점에 이른 것이 아니냐. 네네. 지금 분위기는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지만 네네. 이러다 말겠지 네. 하는 그러한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에 우리가 좀 기대하는 바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 미국의 3분기에 국내 총생산 GDP 생산률을 봤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채권 금리의 완만한 우하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즉 쉽게 말씀드려서 전망치가 3.7에서 4.0까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미국 물가 지수의 하향 추세가 계속 되면서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연방공개위원회 FOMC를 얘기하는 거죠. 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확실시 되는 상황인 것만큼 미국 장기 국채의 어떤 가해지는 상승함이 또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주 의견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이거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금리가 올라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5% 이상 넘어서는 상태가 되면은 우리나라 타격이 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도 상당히 좀 문제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관심의 촉각을 더 곤두 세워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하향 곡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달고 좀 더 지켜볼 이유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한 미국의 시장 금리가 고공행진을 해서일까요? 최근에 보게 되면은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까지도 동반해서 이제 하락하는 그러한 악영향을 만들고 있거든요. 자, 윤 대표님, 빅테크주에도 금리가 영향을 주고 있는데 반도체주 약세로 돌아선 부분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제 빅테크들은 이제 실적 발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파벳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초반에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잡아줄까라는 이제 기대 심리가 좀 있었는데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
이번에 클라우드 부분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알파벳이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9%대 하락세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아직 실적 발표가 남아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미 실적 발표가 된 종목들에도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다 같이 반도체 있는 종목들이 좀 빠지게 돼 큰 계기를 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 반도체에 대한 이제 우리 중국 수출 통제도 이전에 있었던 일정들을 좀 앞당기게 되면서 좀 시장들을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번에 좀 반도체가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온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미국 증시에서만 반도체가 하락했으면은 그나마 이제 강 건너 불 보듯 할 텐데, 자 우리나라 증시에 반도체 관련주들도 급격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특히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그 잘 나가던 주가, 탄탄했던 주가가 최근 며칠 사이에 개인 투자자분들께 부담을 줄 정도로 크게 하락했어요. 자, 윤 대표님, SK 하이닉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좀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이제 13만 원 넘어가는 걸 좀 기대를 하고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바랬었는데 좀 안 좋았던 분위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 4분기 때부터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이번 실적에도 좀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락세가 조금 나와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 있는 종목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시초가에서 좀 큰 영향을 주게 되면서 SK 하이닉스의 이 상승폭을 좀 키워주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아쉬운 우리 SK 하이닉스지만 조금 앞으로 좀 흐름들을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쉬운 부분, 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아쉬운 마음이 크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잘 달리다가 브레이크가 걸려버린 SK 하이닉스의 주가, 그렇다면은 자 주가 역시 반등 여력이 혹시나 낙폭이 깊으니까요, 네.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곽 대표님은 그 시각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SK 하이닉스의 그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번에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D램 부분에서는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다른 쪽에서는 조금 약할 것이다라는 부분은 사전에 예견된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로 봤을 때는 지금 그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나 바닥권을 다지고 상반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분위기인데요. 제가 오늘 좀 그런 걸 좀 감안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반등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올해 이제 4분기 때부터 가이던스를 제공했는데 D램이 한 플러스 10% 수준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낸드는 조금 빠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이유는 DDR4는 가격이 내리고 DDR5는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좋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HBM3에 대한 부분, 특히 HBM3E에 대한 공급 계약도 지금 공급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생산 능력이 솔드 아웃, 다 팔렸다라는 거죠. 이 팔렸다라는 것은 추가 물량이 더 있다라는 거고 그에 따라서 고객사 확대가 논의 중이다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SK 하이닉스의 반등 모멘텀이 있고 올해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2024년도에 카펙스 전년 대비해서 증가가 불가피하다라는 컨퍼런스 콜 내용을 우리가 참고해 보았을 때 SK 하이닉스의 오늘 약간의 하락은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SK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온지를 판단하시고요. 외국인 수급이 재차 유입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SK 하이닉스 사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곽 대표님은 반등 모멘텀이 충분하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윤 대표님께서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곽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던 거에서 조금 더 보태서 좀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1분기에 좀 적자로 돌아섰던 게 이제 D램이었습니다. 그래서 D램에 대한 조금 걱정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흑자로 좀 돌아서게 되면서 D램과 낸드량의 판매량도 같이 좀 증가하는 모습들도 나와 주었습니다. 자, D램과 그 다음에 우리 낸드가 판매량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반도체 시장이 점점 다시 한 번 더 안정적으로 좀 호전이 되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조금 분석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에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투자 규모를 좀 확대하겠다라는 이제 포부를 좀 밝혔습니다. 올해는 사실 투자 규모가 좋지 않았어요. 2022년도에 비하면 거의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좋지 않았었지만 올해보다는 그래도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투자 규모를 올린다라는 거는 우리 D램의 수요를 맞춰서 다시 한 번 더 생산 확대로 조금 더
보답하겠다, 그리고 좀 힘을 쓰겠다라는 것과 조금 맞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신경 쓰는 우리 SK하이닉스도 수요에 조금 발맞춰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3분기 때 조금 안 좋았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4분기 때까지 금리 때문에 좀 압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조금 더 멀리 보고 조금 더 관망하시면서 모아가실 분들은 이번에 조금 더 조금씩은 모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시장 이야기를 하면서 SK 하이닉스 이야기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략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목요일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 코스피 2,300포인트가 깨졌어요. 2,299포인트까지 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걱정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미국 기술주도 급락하고 있고 3분기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올해 연말까지 생각해보면 이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 남은 2달 기간 동안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들은 좀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를 하실 텐데요. 혹시 윤 대표님은 앞으로의 한 2달 정도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좀 이제 안타까운 좀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으면, 일단은 하반기 때까지는 아직은 좀 증시가 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달 정도 이 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조금 지나가야 된다. 내년을 조금 더 기대를 해봐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직 글로벌 악재들이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적으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들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금리 얘기,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얘기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가 뭐 미국의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은 종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다라는 거. 그래서 악재가 조금 해소가 되는 것들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우리 호재들도 한 호재가 나왔을 때 이 흐름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선정부지로 계속 올라가지 않아요. 힘을 쓰다 보면 언젠간 이 힘을 다하는 순간이 올 거고요. 악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악재들이 시장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랫동안 괴롭히던 이 힘들이 점차 꺾이기 시작한다면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바로 그게 이제 내년쯤에 예상이 되고 있는 금리 인하를 시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국채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일각에서는 국채 금리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불러올 수 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으니까, 일단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은 조금 관망하시면서, 좀 지지부진하지만 우리가 살 수는 없지만 일단은 기다리시면서 현재 조금 관망 포지션을 유지를 해주신다면 내년에 우리가 조금 더 공격적인 매매를 하면서 수익들을 챙길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을 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관망의 자세를 언급을 해주시니까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곽 대표님은 다른 의견이 있으실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복합적인 이유로 해서 시장이 어려워요. 그리고 윤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올해보다는 2024년을 기대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조심스러운 의견이 있으셨는데, 곽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종목을 접근할 때 어떤 전략적인 관점이 필요할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조금 시장 상황 어려우니까 좀 재미있게 표현하면은 손대면 톡 하고 터지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방금 전에 윤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시장 상황 안 좋고 지금 뭐 유가라든가 그에 따른 금리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대할 건 별로 없습니다. 단 하나, 주가가 너무나도 많이 빠져 있다라는 거고요. 반대 매매도 많이 해소가 되어 있고, 조금만 긍정적인 내용만 나와주면은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어떤 것들로 올라갈까요? 가장 대표성 있는 종목 중에서 낙폭 과대가 있으면서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종목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과거의 주도주가 현재 주도주가 될까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또 새로운 이별과 새로운 만남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둡지만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주식을 갖고 있다면, 괜찮은 주식 갖고 있다면 보유, 신규로 매수하는 거는 조금 뒤로 미루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모아간다면 분기별로 시차를 두고 모아간다면 오케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주식시장, 요즘처럼 어려운 주식시장 계속 접하다 보니까
증시 격언 중에 하나가 떠오릅니다. 피터 린치의 격언이죠. 상승장에서는 우량주를 사라. 하락장에서는 모든 주식을 사라라는 그런 명언이 있긴 한데요. 자, 그 이야기를 떠올리다 보면 이제 이런 장에서는 종목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두 대표님께 어떤 종목, 지금 같은 때는 어떤 종목을 탐구해야 되는지 여쭤볼게요. 윤 대표님은 어떤 종목 혹시 관심 가지고 연구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은 한주라이트 메탈입니다. 한주라이트 메탈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가격적으로 굉장히 좀 저렴한 단가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차량 기업들을 보게 되면 차량 경량화에 조금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 차량으로 좀 넘어갈 때 경량화에 좀 집중되어 있는 우리 한주라이트 메탈을 좀 집중을 해보신다면 앞으로 미래 전망도 괜찮고 가격도 싼 단가에서 천천히 모아갔었을 때 좀 효율이 좀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주라이트 메탈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곽 대표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뭐 정식 격언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약간의 좀 유명인의 어떤 말을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그 에이브러햄 링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무를 도끼로 베기 위해서 만약에 8시간이 주어진다면 6시간 정도는 도끼를 가는데 시간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별을 통해서 새로운 만남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새롭게 부상이 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업종이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고 실적도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중에서 저는 또 주목하는 게 리플로 쪽의 PSK 홀딩스라는 종목이 너무나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크게 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HBM에 쓰이는 디스컴 장비의 공급 계약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실적도 괜찮고 제품에 대한 리드 타임이 4에서 5개월이라는 점과 신규 고객사의 수주를 대량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최근에 사모펀드나 투시권 쪽에서 수급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즉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PSK 홀딩스의 주가가 오늘도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 이유가 충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반도체가 차기 주도주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종목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만은 PSK 홀딩스가 저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힘든 주식 시장이지만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 우리 두 대표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자, 투자 로드를 제시하는 주식 야간 개장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목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